안녕하십니까. ITQ 한글 70강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능평가 1 첫 번째 장에 가장 첫 번째 문제 스타일 정복 적용하는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 지금 복습 작업하고 있잖아요. 총 1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8번 문제 해결할 차례예요. 자,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ITQ에서 요구하는 기본 설정을 하셔야 되죠. 이 기본 설정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는 과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풀 때 텍스트를 먼저, 글자를 먼저 다 쓰시고 나서 스타일 적용을 하시면 되죠. 자,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작업이니까 한글 타수, 영어 타수만 어느 정도 나오시면 1번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같이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세요. 가장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네, 한글 프로그램 실행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백 설정이 기본값은 여백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커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종이 상단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ITQ 설정에서 요구하는 여백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여백이 조금 좁기 때문에 기본값에 비해서 커서 위치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ITQ 기본 설정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백 설정을 해야 돼요. 여백 설정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여백 설정을 하실 때 단축키를 썼었어요. 단축키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F7번 키, 그죠? 자, 키보드에서 F7번 키를 한번 찾아볼까요? F7번 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키보드 위에 상단에 보시면 F7번 키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지금 키보드 그림을 띄워 드릴게요. 네. 키보드 상단에 엔터 기호를 엔터 키를 기준으로 위쪽에 보시면 F7번 키 있죠. 자, F7번 키를 누르면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여백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여백 설정 창이 이렇게 나오면 편집 용지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면 용지 여백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중간쯤에 있죠? 용지 여백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우리는 항상 위쪽부터 입력을 해요. 위쪽에 20mm라고 기본값이 여백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mm를 지우고 1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 칸으로 이제 넘어가실 때 클릭을 하시면 시간이 조금 들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음 칸으로 바로 이동하는 키를 썼었어요. 그 단축키가 기능이 많아서 따로 뭐 하는 키예요? 라는 이름은 없고 탭키라고 쓰고 있습니다. 탭키. 키보드에서 보시면 여기 탭키 있죠. 탭키. 탭키를 이용해서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우스로 다음 칸을 클릭하지 않고 탭키를 써서 시간을 단축해서 여백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20mm를 지우고 위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백 설정하실 때 20mm를 지우고 1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1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 우리 노래처럼 여백 설정을 외웠었죠?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백 설정은. 자, 10 입력하셨으면 탭 눌러서 아래쪽에 가서 탭, 10탭, 11탭, 왼쪽은 11, 오른쪽도 11, 탭, 11, 탭, 10, 탭, 10, 탭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제본으로 여백 설정 창이 오게 돼요.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게 되죠. 맨 마지막 여백 설정은 제본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0이라는 기본값에서 더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인 또는 설정 위에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백 설정에 대해서 위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래처럼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외워주세요. 여백은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여기는 다 10이라고 값이 들어가고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왼쪽하고 오른쪽만 11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위쪽부터 여백 설정을 10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탭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0이 돼요. 제본 0 값으로 오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여백 설정을 다 하셨으면 왼쪽과 오른쪽만 11이고 나머지 10이라고 다 여백 설정을 하셨으면 위에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설정 버튼 클릭.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기본값에 커서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백 설정에서 여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커서의 위치가 위쪽에 이렇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백 설정을 하시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되죠? 편집 용지에서 여백 설정하셨으면 기본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해 주셔야 되죠. ITQ의 기본 글꼴 바탕입니다. 바탕체랑 바탕이랑 달라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0포인트입니다. 자, 10포인트 바탕 확인해 주세요. 먼저 커서가 여기 있고 다른 뭐 문자나 엔터키어나 뭐 스페이스바나 아무것도 쓰지 않으신 그 상태, 깨끗한 상태 그대로 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신 상태에서 글자 바탕 10포인트 확인해 주세요. 바탕 입력하시고 10포인트 확인하시고 자, 커서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탕에 10포인트 확인하시고 네, 혹시 작업 설정하시는 지금 화면이 저와 같지 않으신 분들은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쪽 맞춤, 폭 맞춤 뭐 이런 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요. 저는 지금 폭 맞춤이에요. 화면에 폭을 꽉 채워서 이 하얀 종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A4 용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 맞춤을 하시려면 여기에 보이는 작은 목록 단추 있죠? 작은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이러한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저는 폭 맞춤 한쪽만 설정해 놨습니다. 자, 작업 환경이 혹시 저와 같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폭 맞춤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한쪽 폭 맞춤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천천히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한쪽 폭 맞춤. 네, 체크 다 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ITQ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여백 설정했고 기본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페이지 구분이죠. 다른 페이지를 만들 때 우리 단축키 썼었죠? 단축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를 만들 때 썼던 단축키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단축키 외워주셔야 되죠. 자, Alt, Shift, Enter 여기 있네요. 구역 나누기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단축키들을 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놨었는데 Alt, Shift, Enter 키는 새로운 용지를 만드실 때 필요한 단축키입니다. Alt, Shift 외워주세요. Alt, Shift, Enter. 자, Alt, Shift, Enter 위치를 찾아보시면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Alt, Shift 키가 있습니다. 엔터 키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엔터 치시게 되면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종이 끝에 위치하는 커서 위치에서부터 새로운 종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렇게 글자를 막 쓰고 작업하고 있다가 커서를 중앙에 놓고 거기에서 Alt, Shift, Enter를 하시게 되면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 있던 내용들은 다 다음 장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엔터 한글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커서 위치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Alt, Shift, Enter를 쓰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종이로 바로 가져요. 그런데 커서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 중앙에, 문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Alt, Shift, Enter를 쓰게 되면 이 이하의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하의 내용들이 그 다음 장에다가 쳐지는 거예요. 다음 장에 이렇게 가집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Alt, Shift가 아니라 Alt, Shift, Enter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그 밑에 내용들을 원래는 이렇게 한 줄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동일하게 Alt, Shift, Enter를 누르게 되면 다음 장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게 돼요. 그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이. 그래서 Alt, Shift를 쓰실 때 Alt, Shift, Enter, 죄송합니다. Alt, Shift, Enter를 쓰실 때 항상 커서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커서의 위치가 문서의 맨 마지막 끝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 새로운 구역 나누기 단축키를 써서 깨끗한 페이지에다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구분하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여러분 키보드에 Alt, Shift, Enter 키를 써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갈 거예요. 자, Alt, Shift, Enter. 죄송합니다. Alt, Shift, Enter 키를 써서 새 페이지를 만들 건데 새 페이지를 만드실 때 우리가 첫 번째 문서에 1번 문제, 2번 문제 작업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커서의 맨 마지막 위치에서 Alt, Shift, Enter를 쓰죠. 그러면 다음 종이로 넘어가게 되죠. Alt, Shift, Enter 단축키를 써서 이 커서 위치에서 두 번째 장으로 가면 거기에다 이제 3번과 4번 문제 작업할 공간을 만들게 되고 4번 문제 엔터 딱딱딱딱 쳐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 커서 위치에서 한 번 더 Alt, Shift, 엔터 치시게 되면 새로운 새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드시게 되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문서에 번호는 없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글들이 들어가니까 엔터 키를 7번 정도 치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장하실 때 저장 경로 파일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형식의 이름 확인해 주셔야 되죠. 자, 파일 저장하실 때는 경로 외우셔야 되죠. 항상 내 PC에서 문서로 가셔서 그 다음 맨 마지막 경로가 어디예요? ITQ 파일이죠. ITQ 파일 안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죠. 자, 저장하실 때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자, 이 빼기 기호는 어떻게 입력했어요? 이 빼기 기호는 엔터키 기준으로 위에 보시면 플러스 기호 버튼 보이시죠? 이 플러스 기호 버튼의 바로 옆에 동일선상에 있는 이 짝대기가 빼기 기호입니다. 빼기. 플러스와 빼기가 위에 이렇게 같이 양쪽에 있어요. 나란히. 자, 위에 있는 특수 기호는 입력하시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을 해주셔야 마이너스, 플러스 이 기호들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Shift 키를 누르셔야.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짝대기 기호를 누르시면 문서에 수험번호 빼기 내 이름 하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 작업 저장하실 때
가운데 있는 빼기 기호를 여기에 있는 걸 이용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해 주셔야 되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저장하기까지 작업해서 문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1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 작업하시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재보면서 얼마 정도, 내 타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작업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연습해 보시면 ITQ 시험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문서로 돌아오면 지금 F7번 키 눌러서 여백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바탕체와 10포인트 확인까지만 한 상태죠. 이제 1번 입력해서 문서 작업할 문서 작성할 공간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커서의 위치에서 1점 입력하시고 엔터 4번 엔터 4번 치셨죠. 이렇게 1점 엔터 4번. 자,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엔터 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시느냐 하면 자, 파일 한글 프로그램 상단에 보기 탭 있어요. 보기 탭. 보기 탭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보기 탭 클릭하시면 여기에 문단부에 체크가 되어 있죠. 문단부 체크를 해주셔야 이렇게 파란색 엔터키 기호가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엔터키 기호는 문단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문제,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문제 작업하실 때 띄어쓰기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띄어쓰기는 꺽쇠 표시가 들어가는데 이 꺽쇠 표시는 조판부를 체크해 주셔야 보여요. 이 띄어쓰기를 했다 안 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려면 조판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체크 다 하셨으면 계속 이어서 넘어갈게요. 자, 1번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4번 치셨으면 엔터를 한 번 더 치셔서 2점 쓰시고 엔터 4번 이렇게 해주세요. 1점 엔터 4번, 2점 엔터 4번 입력해 주세요. 자, 2점 엔터 4번 입력하셨으면 커서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이번에 맨 마지막 엔터 위치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죠? 여기에서. 자, 커서의 위치, 문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을 때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죠? 다음 페이지 만드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아까 보여드린 단축키 Alt 먼저 누르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네, 찾아보세요. Alt, Shift, Enter 치시면 돼요. Alt 먼저 누르시고 Shift 누르시고 Enter. 네. 해당 Alt, Shift, Enter 키 다 찾으신 분들은 두 번째 페이지 만들어 보세요. 커서의 위치가 문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 위치하고 있을 때 Alt, Shift, Enter 누르시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죠. 자, Alt, Shift, Enter 누르겠습니다. Alt, Shift, Enter. 자, Alt, Shift, Enter 눌러서 첫 번째 페이지는 끝이 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 작업을 하셔야 돼요. 3번 문제는 수식 입력기 문제라서 괄호 1번, 괄호 2번도 준비가 됩니다. 자, 3번 문제 작업하기 위해서 3점 엔터 4번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치셔서 4점 엔터 4번 이렇게 작업 준비해 주세요. 3점 엔터 4번 밑으로 내려와서 4점 엔터 4번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두 번째 페이지의 3번 문제는 수식 입력기 문제죠.
수식 입력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인데 각각 괄호 맨 끝 괄호 입력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한 칸씩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꺽쇠 표시로 제가 조판부 체크를 해서 띄어쓰기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괄호 1번 다음에 괄호 2번 다음에 꺽쇠 표시 여기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한 게 안 들어가 있으면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꼭 입력해 주시고 그러면 띄어쓰기 다음에 이제 수식 입력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여러분이 입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이 사이에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백은 띄어쓰기 다다다다닥 입력하는 것보다 탭키 3번 탭 눌러서 입력하는 게 편하다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자, 3번 문제에서 커서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커서 위치 클릭해 주세요. 커서 위치 클릭. 여기 클릭해주세요. 여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여기에 이제 커서가 있을 때에 자, 3번 바로 밑에 커서 위치 확인하시고 커서 다 여기 있으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괄호 1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 1번 입력하시면 돼요. 자, 괄호 입력하실 때 특수기호니까 여기 9번 위에 0번 위에 있는 괄호로 입력하는 거죠. 괄호 1번, 2번. 특수기호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9번, 0번 눌러줘야 각각 열리는 괄호, 닫히는 가로가 입력이 될 거예요. 위에 있는 특수기호. Shift 키를 써야 입력이 된다. 인지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1번 입력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꺽쇠 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띄어쓰기 한 칸 했다라는 조판부 체크하셔서 꺽쇠 기호가 나타날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를 한번 입력하셔서 이렇게 꺽쇠 표시가 보이면 됩니다. 꺽쇠가 이렇게 화면을 지금 최대화 크게 했는데 여기 꺽쇠 표시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작게 이 꺽쇠 표시가 띄어쓰기 했다라는 표시예요. 자, 띄어쓰기를 한 칸 해주셨으면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 하셨으면 그 1번과 2번 사이에 여백을 탭키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여러분 키보드에 탭키는 어디 있나요? 탭키는 여기 있습니다. 탭키. 탭키 위치 확인하시고요. 키보드에서 탭키 찾아보세요. 탭키. 네, 좋습니다. 다 찾으셨죠? 탭키를 3번 탁탁탁 치실 거예요. 자, 한글 프로그램에서 커서가 여기 위치하고 있을 때 띄어쓰기 한 칸 하고 나서 커서 반짝이는 위치에서 탭키 3번 누릅니다. 탭. 자, 저처럼 하시면 돼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지우고 커서의 위치가 지금 3번 밑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 괄호 1번 입력하고 괄호 1번 입력하고 그 다음에 커서 위치에서 여기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을 때 띄어쓰기 한 칸 입력하시고 띄어쓰기 한 칸 입력하시고 탭키 탭 입력하시고 저처럼 그 그림이 만들어지셨나요? 조판부호, 문단부호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백 설정에서 탭 해서 여기 일정한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문제, 괄호 2번 입력하셔야겠죠? 괄호 2번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띄어쓰기 한 칸 해주셔야 돼요. 그죠? 1번과 2번 끝에 띄어쓰기를 꼭 해주셔야 감점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괄호 2번 띄어쓰기 한 칸 하시면 3번 문제 작업할 공간 다 마련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잘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3번 밑에 혹시 여기가 어려우실까 봐 다시 써드리면 괄호 1번 입력하시고 띄어쓰기 한 칸 탭
바로 2번 띄어쓰기 한 칸 하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 문제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 페이지 만드실 때 커서의 위치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단축키를 써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든다. 네, 커서의 위치 확인해 주세요. 지금 커서의 위치가 우리가 2번에서 작업을 해서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Alt, Enter, Shift를 쓰시면 안 되고 4번 문제의 문서의 맨 마지막 위치에서 문서의 맨 마지막 위치에서 Alt, Shift, Enter를 쓰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커서를 4번 밑에 여기다가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커서 위치 확인하시고 Alt, Shift, Enter.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 Shift, Enter 키는 다 아시죠? 위치? 네. Alt 누르시고 Shift 누르시고 Enter. 좋아요. 세 번째 페이지 만들어 갈게요. 세 번째 페이지 문서의 커서 위치 확인하시고 Alt, Shift, Enter.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종료가 되고 세 번째 페이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제목 들어가고 글 내용 들어가고 뭐 그림 파일 들어가고 하죠. 문서에 대한 다른 뭐 번호는 따로 없어요. 뭐 5번, 6번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 작업하실 때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엔터키 몇 번? 7번 정도, 7, 8번 정도 치시면 됩니다. 자, 엔터키 칠게요. 저는 7번 정도 이렇게 쳤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다른 거 작업하지 않고 엔터키만 이렇게 써주세요. 엔터키 치시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문서의 작업 능력 평가 준비 다 하신 거예요. ITQ 시험 문제 풀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자, 맨 마지막 해야 되는 요거 남았죠? 자, 저장하실 때 항상 저장되는 경로, 컴퓨터에 여러 가지 뭐 방들 중에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확인을 하셔야 내가 나중에 파일을 필요할 때 불러오실 수가 있잖아요. 저장하시는 경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장하실 때는 항상 내 PC, 그 다음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자,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ITQ 방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실 거예요. 자, 저장하실 때 저장하는 형식. 수험번호,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 번호 8개 쓰시고 빼기, 기호 입력하시고 본인 성함 쓰시면 되죠. 자, 저장하러 가보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여기 오셔서 우리 엔터키 여러 번 친 문서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저장하실 때 저장하는 단축키도 알려드렸는데 네, 영어 단어 save에서 왔어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S 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S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단축키가 저장하기인데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키보드 보시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S 키 누르시면 돼요. 자, 키보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S. 네, 단축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컨트롤 S 수시로 문서 작업하시다가 저장을 하셔야 내용을 잃지 않으시니까 컨트롤 S 수시로 입력하시는 거 아셔야 되고 컨트롤 S 다 확인하셨죠? 자, 한글 파일에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와서 컨트롤 S 눌러보세요. 컨트롤 S. 그러면 저장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문서의 저장 경로. 맨 마지막 위치가 파일에 있는 경로죠. 그리고 파일의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죠. 자, 먼저 저장 경로 확인하겠습니다. 저장 경로. 여기에서 스크롤바를 확인하셔가지고 내 PC 한번 찾아보세요. 내 PC. 자, 내 PC.
저장 경로가 지금 내 PC 하나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가 한 개예요. 자, 내 PC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내 PC 다음에 그렇죠. 하위 폴더, 하위 목록들 중에 폴더, 문서 폴더로 들어가셔야 되죠. 문서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여기에 문서라고 또 추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문서 더블 클릭 따닥 합니다. 따닥. 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내 PC에서 문서 폴더 추가되었고, 자, 내 PC에서 문서 열렸더니 하위 목록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하위 목록들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ITQ 폴더죠. ITQ 폴더를 하위 목록들 중에서 찾아보세요. ITQ 폴더.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압축 파일 풀고 위치 확인해서 여기다가 생성해 놨죠. ITQ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하면 마지막 경로가 또 여기 경로 이름에 경로 창에 ITQ라고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ITQ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하겠습니다. ITQ 따닥. 자, 그러면 내 PC 문서 ITQ 추가되었고요. ITQ 폴더 안에 하위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죠? 이렇게 파일 열심히 만들어 봤죠? 자, ITQ 폴더 안에다가 이제 문서를 저장을 할 거예요. 문서 저장할 때 파일 이름 확인하셔야 되죠? 자, 파일 이름 지금 저장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써주세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문서에 임의의 번호 아무거나 8자리 쓰시고 빼기 기호 입력하신 다음에 빼기 기호 입력하신 다음에 본인 성함 써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본인 성함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쓰시고 문서가 저장되는 경로 꼭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장 누르러 갈게요. 저장.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경로에 지금 파일이 저장이 되었어요. 자, 이제 ITQ 시험 문제를 풀러 커서를 스크롤바를 문서에 한글 프로그램 문서의 맨 위쪽으로 가져가시면 첫 번째 페이지 보이고 있죠? 첫 번째 페이지. 자, 한글 프로그램 여기로 왔죠? 1번 문제는 항상 스타일 기능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08번 문제를 해결할 차례죠. 08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ITQ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1번 문제에 대해서 나온 거고 출력 형태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렇게 텍스트 있는 거 있죠. 글자만 다 따라 쓰시는 거예요. 여기 조건은 글자를 다 쓰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글자를 여기서부터 커서 위치에서부터 출력 형태를 보시고 텍스트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8번 문제 요거 보내드렸죠? 8번 완전정보 PDF 파일 보내드렸죠? 이거를 보시고 또는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서 출력 형태의 이 내용들 써주세요.